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년에 작지만 걱정스러운 변화가 나타났나요? 많은 사람이 죽음이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체는 삶의 마지막 단계가 오기 몇 달, 때로는 1년 전에 조용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볼 때야 단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때는 준비하고 소중한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죽기 전 1년 동안 종종 보이는 5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알아차렸을 수 있지만 단순한 노화로 치부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신호는 매우 미묘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체가 천천히 쇠약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일찍 인식하면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을 편안함, 존엄성, 평화로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하세요. 이 5가지 신호를 아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 충격을 받는 대신 남은 세월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작해봅시다. 체중 감소를 알아차리는 첫 징후.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맞이한다는 가장 빠르고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체중 감소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미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벨트를 더 조여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옷이 느슨해 보이거나 식욕을 잃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가족이 이를 단순한 노화의 일부로 일축하지만 체중 감소는 거의 항상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신체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근육량이 감소하고 필수적인 신체 기능이 느려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근육 손실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로 발생할 수 있지만 너무 빨리 발생하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신체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거나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근육 손실이 빠르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근육 손실은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 체중 감소는 식욕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단순히 예전만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미각이 둔화되어 음식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년에 작지만 걱정스러운 변화가 나타났나요? 많은 사람이 죽음이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체는 삶의 마지막 단계가 오기 몇 달, 때로는 1년 전에 조용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볼 때야 단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때는 준비하고 소중한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죽기 전 1년 동안 종종 보이는 5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알아차렸을 수 있지만 단순한 노화로 치부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신호는 매우 미묘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체가 천천히 쇠약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일찍 인식하면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을 편안함, 존엄성, 평화로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하세요. 이 5가지 신호를 아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 충격을 받는 대신 남은 세월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작해봅시다. 체중 감소를 알아차리는 첫 징후.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맞이한다는 가장 빠르고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체중 감소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미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벨트를 더 조여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옷이 느슨해 보이거나 식욕을 잃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가족이 이를 단순한 노화의 일부로 일축하지만 체중 감소는 거의 항상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신체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근육량이 감소하고 필수적인 신체 기능이 느려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근육 손실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로 발생할 수 있지만 너무 빨리 발생하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신체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거나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근육 손실이 빠르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근육 손실은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 체중 감소는 식욕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단순히 예전만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미각이 둔화되어 음식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오랫동안 깨어있기가 더 어려워지고 갑자기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곧 완전히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피로의 정서적 영향입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많은 노인들은 점점 더 좌절하고 자신의 부족함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고 예전에 즐겼던 취미 활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심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이상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립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점차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쇠퇴를 더욱 가속화합니다.
한때 활기차고 사교적이었던 가족 구성원은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자신이 게으르거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한계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충분한 휴식을 허용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한다면 이는 신체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차분한 순간을 만들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받고 이해받고 평화롭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인지 쇠퇴 또는 내면의 자아로의 후퇴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주변 사람들과 생각하고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현저한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계하고 활동적이었던 사람들은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대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반복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잊거나 시간의 흐름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적 변화는 몇 달 또는 몇 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뇌는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산소와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감소하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혼란스러워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친숙했던 사람이나 장소조차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정신이 맑아졌다가 다시 멍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의식이 희미해졌다가 잠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내면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끝에 다다르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덜하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오랜 시간 조용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전처럼 감정과 상호작용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고 시끄러운 환경은 다루기 어려워지고 많은 노인들은 결국 자신에게 더 깊이 물러납니다. 기분과 행동의 변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거나 불안해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정상적으로 차분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신체적 쇠퇴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지 기능이 느려지면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예전처럼 상황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특히 가족 구성원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현실과 점점 더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단절되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보면 여전히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을 잃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화에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따뜻한 손길을 주고 명확하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더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린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는 종종 그들의 신체와 마음이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조용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안전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덜 하더라도 사랑과 위로는 여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잦은 감염과 느린 회복. 신체가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체적 신호 중 하나는 면역체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거의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감기, 독감 또는 경미한 감염에 더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질병은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소한 상처와 멍조차도 눈에 띄게 더 느리게 치유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신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재발하는 감염입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짐에 따라 폐렴, 요로감염, UTI, 피부감염, 심지어 구강감염도 더 흔합니다. 많은 가족이 이를 개별적인 질병으로 취급하지만 이러한 감염이 자주 발생하거나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신체가 저항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빨리 효과가 있었던 항생제가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더 강력한 약물이 필요하거나 회복 시간이 더 길거나 한때 효과가 없었던 만성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감염을 치료하려면 여러 번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장기가 악화되어 신체가 더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문제는 만성 상처입니다. 적절하게 치유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긁힘, 궤양 또는 멍이 있는 경우 혈액순환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류가 좋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소가 피부와 조직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상처 치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욕창은 특히 활동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요 위험 요소이며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말기 환자의 감염이 예상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열 대신 노인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먹는데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실 노인의 정신적 명확성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감염의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찍 인식하는 것은 사람이 마지막 단계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잘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반복적인 감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프고 좌절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한 번 더 투여하거나 입원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이 치료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되는 시점이 옵니다. 환자에게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상처를 깨끗하고 수분이 공급되도록 유지하고 신체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추가 치료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보고 있고 도움이 된다면 아래 숫자 4를 적어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서 향후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호흡이나 순환에 상당한 변화. 신체가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호흡과 순환에 상당한 변화입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이전보다 느리거나 얕아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추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져 갑자기 빠르게 멈췄다가 다시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깊고 빠른 호흡과 더 긴 호흡 멈춤이 번갈아 나타나는 체인스톡 호흡이라는 패턴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분명하고 빈번해집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징후는 순환 감소입니다. 손과 발, 코와 귀가 차가워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약간 푸르스름해지거나 심지어 얼룩덜룩해질 수 있으며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에 그렇습니다. 이는 신체가 중요한 장기로의 혈류를 우선시하고 사지로의 혈액 공급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장이 예전만큼 강하게 혈액을 펌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와 같이 아주 사소한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말을 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숨가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으로 더 자주 숨을 쉬거나 말하는 동안 멈추고 심호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폐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폐에 체액이 쌓여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기침, 천명음, 가슴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감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인이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증상은 폐 기능이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등을 대고 평평히 눕거나 베개를 여러 개 사용하거나 엎드려 자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변화를 목격하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을 돕고 싶어 하거나 더 깊이 호흡하라고 격려하거나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단지 신체가 느려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런 변화를 되돌릴 방법은 없지만 좀 더 견딜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하고 적은 양의 물을 자주 마시면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에 따라 약물이나 산소요법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치료가 아닌 편안함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호흡 변화, 손발 차가움, 피부 파랗게 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는 신체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때 그들을 도와주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몇 달 또는 몇 주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개입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며 존엄성과 존중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론. 영상이 끝나가니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한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인지 저하, 잦은 감염, 호흡과 순환에 상당한 변화. 이러한 5가지 징후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모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하나하나씩 느껴지기 시작하면 신체가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족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움직이고 피로에 맞서 싸우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우리 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평화와 편안함, 의미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를 이해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일찍 변화를 인식하면 사람들은 더 나은 치료를 받고 중요한 결정을 미리 내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서로 연결되고 사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사랑받고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변화를 본다면 심호흡을 하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가족들이 같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면 힘, 인내,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채널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